이번 시간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것은 충당 부채의 분류로 포함되는 것으로서 충당 부채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당 부채란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의 결과에 의하여 현재의 의무로서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에 유출된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또는 당해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의무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처럼 충당부채를 인식해야 되는데 인식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의 모든 조건이 충족했을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처럼 충당부채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거의 사건이나 거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된다. 현재 지급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두 번째,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의 유출, 이게 자금이 지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세 번째,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거래의 결과로서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 매우 높다. 금액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임직원이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입니다. 기업이 임직원 퇴직 시 일시 지급 제도를 선택한 경우에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임직원의 근속 기간에 따라 퇴직금에 해당하는 관련 비용을 발생분을 매년 퇴직급여로 계상하여 당기 말에 임직원 전원이 퇴직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전액을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기업은 현재 우리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것을 가정하여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계산하고 그 계산된 금액만큼을 준비하여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나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퇴직금의 최저 한선으로 기업의 퇴직금 지급 내부 규정이 근로기준법상의 최저 한선 이상이면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근로기준법을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고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단 회사 규정에 따라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한선은
지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퇴직급여 계산 방법을 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평균 급여 곱하기 근속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급여는 평균 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3개월 임금 총액 나누기 그 기간의 총 일수 곱하기 30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평균 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초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다른 수당이 있으면 이것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퇴직급여 충당부채 회계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을 기준으로 전 임직원이 일시 퇴직해야 된다고 그랬죠. 전 임직원 일시 퇴직한다는 가정하에 퇴직금을 계상해야 하는데 이를 퇴직급여 추산액 또는 퇴직급여 추계액이라고도 합니다. 앞서 이제 계산 방법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퇴직급여는 평균임금, 평균급여, 평균임금 곱하기 근속기간. 조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최근에 3개월 임금 총액 나누기 그 3개월의 총일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 상여금 총액 나누기 365일. 여기에서 연간 상여 총액 나누기 365로 계산한 것은 상여금을 분기나 반기나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3개월 평균 총급여하고 그 기간의 총일수를 나누면 1일분 급여가 나오겠죠. 1일분. 상여금도 마찬가지죠. 연간 상여금 총액 나누기 365를 하게 되면 1일분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럼 1일분 급여 곱하기 30일. 30일이 1개월 평균 일수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30일을 계산하면 1개월분 급여가 되겠고 그 1개월분 급여가 곧 1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속 기간을 곱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이제 근속 기간이 연수가 있겠고 월이 있을 수 있겠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적절하게 계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설정액이라는 것은 퇴직급여 추산액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차감하여 그 잔액을 차액을 퇴직급여 설정액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설정액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차변은 퇴직급여,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시 거래를 보고 회계 처리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V의 아래 내용에 따라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액에 대하여 회계 처리를 하세요. 추산액이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결산 시 현재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1,000만 원이 잔액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추산액에서 충당금 잔액을 차감, 빼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정액은 퇴직급여 추산액 1,500만 원 빼기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500만 원. 아니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의 차익이 생겼고 이 500만 원을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회계 처리할 때 차변이 퇴직급여였죠. 그리고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부채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금 설정 시 회계처리 개정 과목이 차변은 퇴직급여라는 거, 대변이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준비를 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퇴직연금 제도라는 것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며 퇴직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운용 중인 퇴직연금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 퇴직금 제도만을 운용하던 기업이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거액의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여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퇴직금은 계속 근무하던 직원들이 퇴사하는 거고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들이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금액이 크죠. 그러면 회사에서 그걸 준비하였다가 지급하려면 부담이 됩니다. 지금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평상시 매년 연금제도를 활용해서 그 금액들을 모아두었다면 금액을 지급할 때 부담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금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DB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DB. 자,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연금급여, 퇴직금이죠. 연금급여의 수준 내용을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에, 자, 여기서 일정한 연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퇴직금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일정한 연령이라는 건 1년 이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연령에 달할 때 약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연금제도이다. 자산 운용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 회사에 있어서 운용소득에 대한 모든 위험을 회사가 부담을 한다.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퇴직연금을 회사가 운용을 하는데 은행 예치나 뭐 다른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그 운용되는 자금의 원금 이상 금액이 감소하였을 때는 그것은 회사가 꼭 책임을 지고 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계산된 원금은 꼭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에서 모든 위험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연금 납입 시의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그래가지고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게 되겠고요. 대변에 이제 입금을 했기 때문에 통장이나 이런 데서 나가겠죠. 그래서 대변이 보통 예금이다. 이렇게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거래를 보고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1,000만 원을 당사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퇴직연금으로 1,000만 원을 예금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차변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중에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는데,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 납입을 하였을 경우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여 적립하고 일정한 연령, 자, 앞서 이야기 드렸죠? 일정한 연령은 1년을 말합니다. 일정한 연령에 단할 때에 그 운영 결과에 기초하여 급여가 지급되는 연금 제도이다. 자산의 운용이 근로자 책임하에 유형과 수익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그 기여형은 별도 계좌를 만들고 그 계좌를 근로자 본인이 별도로 관리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관리할 수 있다고,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퇴사 전에 퇴직금을 인출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자, 납입 시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납입하게 되면 퇴직급여라고 처리합니다. 퇴직급여. 그리고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죠. 그래서 회사는 납입을 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되지 않은 경우 퇴사를 하면 이 납입된 퇴직금 금액은 회사가 다시 환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800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기여형이기 때문에 차변에 퇴직급여라고 회계 처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하여 예시 거래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시 거래입니다. 결산 시 임직원에 대해서 1,500만 원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다. 지금 이 예시 거래는 설정할 금액을 계산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별도로 계산할 필요는 없네요. 그리고 퇴직급여 설정 부채 설정할 때 회계처리 개정 과목이 퇴직급여였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1,500만 원,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였습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설정 시 회계처리 개정 과목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입니다. 결산 시 전 임직원에 대해서 퇴직급여 추계액이 추산액이죠. 추산액이 2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을 계상하다. 단 결산일 기준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이 1,300만 원이 있음 그랬습니다. 자, 설정해야 될 금액은 추계액에서 충당금 잔액을 빼야죠. 그래서 차감한 잔액, 다시 말하면 700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 빼기 1,300만 원, 그럼 700만 원이 퇴직급여 설정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정 시 회계처리 개정 과목이 차변 퇴직급여 700만 원,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참고로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기초 잔액이 1,600만 원이 있었는데 기중에 감소,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소한 금액이 600만 원이 있었다. 그럼 1,6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차감하면
결산 시점은 1,000만 원이 잔액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기말에 추계액, 퇴직급여 추계액은 1,8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퇴직급여 지급하기 위해서 1,800만 원이 필요한데 현재 1,000만 원의 잔액이 있으니까 800만 원, 차액 800만 원만 회계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 퇴직급여죠. 대변 퇴직급여 충당부채. 그래서 계정 과목 꼭 암기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예시입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로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이번에 예시는 영업부, 제조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업부의 금액이 기초는 1,300만 원, 기간 중 감소액이 사용액이 200만 원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기말 결산 시 추계액, 퇴직급여 추계액은 1,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영업부 건은 그러면 영업부 건은 별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영업부 부분이 기초잔액이 1,300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간 중에 200만 원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 잔액은 1,100만 원이었겠죠? 그런데 현재 1,500만 원이 있다. 추계액이 1,500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설정액은 400이 되겠다. 자, 그러면 제조부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잔액은 2,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2,000만 원. 그런데 기간 중에 500만 원을 사용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잔액이 1,500만 원이 있었겠죠. 그런데 현재 추계액이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잔액, 차액 7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부는 400만 원을 그리고 제조부는 700만 원을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영업부 쪽은 판매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판매관리비로 분류가 되고 제조는 생산관리 쪽이죠. 그래서 이쪽은 제조 원가에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을 차변에 개정 과목, 퇴직급여 개정 과목을 별도로 나누어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어차피 이제 지급할 부채이기 때문에 구분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합쳐서 한 번에 회계 처리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에 대한 거래 예시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DB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입하다. 자, 연금제도에서 확정급여형이라는 게 있었고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관리하는 형식으로 연금을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의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고 개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일 때 퇴직급여 운용 자산이라는 거,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대변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당사 임직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7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납부하다. 역시 확정급여형이죠. 확정급여형일 때 개정 과목 퇴직연금 운용 자산 기억 꼭 해두셔야 됩니다. 대변 보통예금에서 나갔죠. 자, 3번입니다. 당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을 대비하여 확정기여형이라고 했습니다. 확정기여. 기여형은 근로자가 관리를 하고 있고 회사는 지급 즉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는 형식이 되겠죠. 그래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퇴직연금 600만 원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불입하다. 그러면 개정 과목이 지급하는 즉시 퇴직금이 나갔다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아니 퇴직급여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변 보통예금이죠. 자, 4번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300만 원 보통예금에서 납부하다. 역시 확정기여형이면 퇴직급여. 개정 과목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 이어서 퇴직연금까지 같이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언제나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반복 학습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